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트레이드 루머가 NBA를 또 뒤덮고 있는데요. 지미 버틀러에 대한 트레이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팻 마이애미 회장이 버틀러의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공표했기 때문인데, 물론 뭐 저는 100% 이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버틀러와 마이애미는 지금 팽팽한 긴장감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팻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루머에 대해서 코멘트하진 않지만 버틀러의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이 성명 발표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이 모든 추측들은 또 팀을 산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수와 코치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버틀러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펠라일리 회장 본인도 지금 이 버틀러를 둘러싼 트레이드 루머가 지금 팀의 근간을 흔들고 팀의 분위기를 나쁘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는 팀의 기강과 그리고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함인데, 팻 회장도 저는 뭐 이런 멘트가 상남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팻 회장과 버틀러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 뭐 올 여름부터였는데, 일단 버틀러와 팻 회장, 또 버틀러와 마이애미 구단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고요.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이 팻 회장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 선수들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엄청난 대저택인데요. 이게 과거에 뭐 뉴욕 닉스 그리고 또 마이애미 히트 감독할 때부터 쭉 있었던 전통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애미 로스터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자가 있었으니 바로 지미 버틀러였다고 해요.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물론 버틀러가 그전에도 빠진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빠진 적은 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틀러가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는 아예 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부상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언가 좀 버틀러와 마이애미 간에, 버틀러와 구단 수뇌부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된 것 아니냐, 이런 루머가 나오던 차에 추가 보도에 따르면 팻 회장이 주최했던 자택 크리스마스 파티에 유일하게 가지 않은 마이애미 선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샴즈가 보도했듯이 버틀러가 트레이드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일단 지미 버틀러가 결국 본인과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은 팀의 결정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라일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팻 회장이 과거에 버틀러가 내가 뛰었더라면 뉴욕과 보스턴은 집에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라일리 회장이 얘기했었죠. 경기나 뛰고 짓거려라,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 때문에 버틀러가 상당히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인지 아닌지 또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팻 회장이 버틀러를 데려왔을 때는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만, 이 올여름입니다. 올여름에 팻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You should keep your mouth shut. 그러니까 입을 닥치라는 얘기잖아요. 경기나 뛰고 나서 입을 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팻 회장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미 버틀러는 기본적으로 20경기씩 빠집니다. 20경기씩 빠지고 커리어 내내 또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그 기간 내내 출석률이 높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올드스쿨이고, 그 다음에 또 본인도 NBA에서 뛰었고, 또 레이커스라는 명문에서 뛰면서 우승도 달성했었고, 레이커스, 뉴욕, 또 마이애미 등등을 거치면서 엄청난 슈퍼스타들과 함께 해왔던 팻 입장에서는 버틀러가 저렇게 경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 SNS에 입 터는 걸 싫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요. 내 새끼면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선수
선수인데 저렇게 내 선수를 보호하지 않는 멘트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팬라일의 별명이 보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남자 기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품어야 될 내가 먹이를 주고 내가 옷을 입혀야 될 내 새끼한테 저런 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제 3자 입장에서 지켜보기에는 어우 시원시원한데 화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버틀러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사실 뭐 본인이 몸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기보다는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2m 1cm에도 불구한데 4번으로 자주 뛰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혹사당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캘리 오브레 주니어에게 상당히 불운한 그런 부상을 입었었죠. 또 아버지의 죽음까지 있었는데 라일리 회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조금 어른으로서 좀 경솔한 단어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설명을 드리자면 지미 버틀러가 결국에는 섭섭해했던 거는 팬 라일리 회장의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연장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구단의 결정 그 다음에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는데 이를 즉각 부인하지 않았던 구단의 그런 판단 이런 세 가지가 겹쳐서 결국에 샴지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 남는 것보다 트레이드가 되는 걸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샴지의 보도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애미가 뒤늦게 이제 이 사태를 덮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모든 버틀러의 트레이드에 대한 추측이 팀을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고 선수와 코치에게 공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틀러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한다라고 팬라일리 회장이 얘기했지만 저는 타이밍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버틀러는 올 여름에 팀과 2년 113밀의 계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애미는 거절했고요. 거절한 사유는 일단 팬라일리 회장이 나이든 슈퍼스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웨인 웨이드와도 완전히 갈라섰었죠. 웨이드가 마이애미를 떠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팬라일리 회장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왜냐? 늙었다는 이유로. 지금 버틀러도 비슷해요. 2년 113mm를 주기에는 지나치게 병들고 약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버틀러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진짜 마이애미에서 뛰는 동안 팀에 안겨준 성과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를 토사구팽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버틀러가 2019년에 마이애미 합류한 이후에 지금 구단이 준우승 2번, 컨퍼런스 결승 1번 진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이애미에서 뛰는 6년 동안 평균 21.1득점, 6.1리바운드, 5.7어시스트, 야투 49.8%면 제 아무리 출석률이 70%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장 제한 거부에 결국 버틀러는 대단히 실망했고 올여름에 다시 한번 공표합니다. 마이애미와도 계약 안 맺을 거고 이번 여름에 깨끗하게 FA로 다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샴지의 보도에 따르면 버틀러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들 또 버틀러가 선호하는 팀들이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단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 댈러스, 휴스턴인데 댈러스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뇌내망상이고요. 댈러스가 버틀러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카이리 어빙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선수 다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댈러스의 로스터 깊이가 낮아지죠. 댈러스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아예 없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제가 여름부터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휴스턴 로켓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파엘 스턴 단장이 절대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버틀러를 데려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에셋을 자랑하는 팀이 바로 휴스턴이에요. 유망주 있죠. 드래프트 픽 많죠.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한 버틀러 같은 타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 로켓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피닉스 선즈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브래들리 빌이 일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해야 되고요. 제3의 팀을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팬라일리 회장이 트레이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만 샴지가 이야기를 했듯이 몇몇 팀들이 마이애미에게 전화해서 버틀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자, 하지만 마이애미는 급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라는 초기 보도가 있었는데 팬라일리 회장이 확 질러버렸죠.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는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미 버틀러에 대한 관심이 있는 팀들은 뭐 레이커스도 있습니다만 레이커스는 아무래도 좀 더 트레이드 규모를 작게 가져가기를 원해요. 1라운드 픽 쓰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마이애미와 레이커스가 딜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 선즈,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가 피닉스 선즈와의 딜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컨 에이프론을 초과한 팀인데 세컨 에이프론을 초과하는 순간 트레이드 난이도는 뭐 빡 올라갑니다. 덴버 너게츠 역시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덴버 너게츠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마이애미는 지큰 아지를 받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이 없겠죠.
저는 덴버 너게츠는 어렵다고 보고 애틀란타 호크스 역시 트레이 영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버틀러 영입에 충분히 또 참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2월 6일까지. 그리고 그렇다면 뭐 한 40일 이상 남아있는데 펜나일리 회장은 예전에 뭐 뉴욕 닉스 있을 때부터 또 마이애미의 구단 수뇌부로 왔을 때 또 감독으로 있을 때부터 트레이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곧 우리 팀을 떠날 선수를 반드시 트레이드를 해서 자산을 받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단 수뇌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나일리 회장의 저 말은 한 절반만 믿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당연히 감독이기 때문에 버틀러 같은 유형의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엊그제 슛 어라운드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당연히 우리는 버틀러를 원한다. 이에 대한 뭐 조건은 없고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은 분명히 뒤따르지만 이 비즈니스판에서 이런 걸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버틀러가 팀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버틀러는 이번 시즌 연봉이 49mm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은 52mm지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가 89년생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FA를 젊을 때 더 맛봐야겠죠. 무조건 옵트아웃 합니다. 100% 옵트아웃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저 52mm 계약은 삭제가 되면서 FA로 풀리는 거죠. 분명히 버틀러의 킬러 본능, 높은 경쟁심, 풍부한 경험,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그런 팀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미 버틀러가 2월 6일까지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여름에 FA 최대어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갈등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버틀러는 2년 113밀 연장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뤄졌다면 2026-27 시즌까지 히트 잔류가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자, 24-25 시즌까지는 뜁니다. 그리고 25-26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이 있었죠. 이거 내가 지워줄 테니까 2년 113밀 더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버틀러가 마이애미에게 안겨준 그런 성과나 또 버틀러의 지금까지의 경쟁력, 노세와 속도를 감안한다면 무리한 부탁 혹은 무리한 제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26-27 시즌까지니까. 26-27 시즌까지면 버틀러가 37, 38에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서로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애미가 거절했고요. 자, 오프시즌 2 펜나일리 회장은 버틀러가 내가 만약에 뛰었잖아, 보스턴, 뉴욕 전부 다 확 다 짐 쌌을 거야 라고 말하자 갑자기 빡쳐서 경기나 뛰면서 입을 털어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버틀러는 두 번째 상처를 받는 거죠. 자, 그러자 버틀러는 빠르게 판단합니다. 연장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나는 2025년 여름 FA로 훈련할 것이다. 미친 듯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년 여름 FA를 노릴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마이애미와 버틀러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불화는 아니지만 서로 그냥 가까워질 수 없는 단계에서 서로 이제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줄곧 트레이드 루머가 돌았지만 12월 10일 ESPN이 공식적으로 마이애미가 버틀러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이런 루머는 구단과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소스를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ESPN 같은 애들이 이제 받아서 적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샴즈가 가세를 하죠. 버틀러는 트레이드 되는 걸 더 선호한다. 자, 그리고 12월 25일 마이애미 선수들 가운데 버틀러만 유일하게 펜나일리 회장 주최 크리스마스 파티에 불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화설이 증폭되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올랜도 원정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말들이 오갔고요. 자, 그리고 12월 26일 버틀러가 펜나일리 회장의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연장 계약이 없었고 트레이드 소문 부인조차 없어서 실망이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버틀러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12월 27일 그러자 펜나일리 회장이 다급하게 버틀러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들을 모두 믿지 않는 그런 뭐 염세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펜나일리 회장이 버틀러와 불화가 처음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성이다 보니까 버틀러 이전부터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고란 드라기치와도 불화의 전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카일 라우리와도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와 펜나일리는 지금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와는 진짜 웨이드가 대인이었죠. 웨이드가 마이애미와 펜나일리 회장을 사실은 품어줬습니다. 용서해준 셈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이애미로 왔고 마이애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죠. 자, 그리고 버틀러가 활약한 6년 동안 마이애미는 파이널 진출 2번, 물론 2번 더 우승에 실패는 했어요. 하지만 2번 준우승,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 1회 진출, 절반 이상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옵션에 버틀러가 있었죠.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뱀 아데바요 하는 거 보세요. 자, 물론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아데바요 같은 선수 1옵션으로 나서잖아요. 그냥 4할 때 승률이에요. 버틀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펜날리 회장은 과거의 공적은 그냥 없는 거야. 예. 자, 그리고 라일리 회장은 이 기간 동안 루머만 잔뜩 만든 채 별다른 전력포가 없었습니다. 예, 누굴 제대로 데려왔나요? 진짜 모든 루머에 그냥 이름만 올리고 변죽만 올리고 제대로 일 처리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테리 로지어 영입이 그나마 성과였다? 올 시즌 하는 거 보셨죠? 주전에서 벤치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어는 저는 단 한 번도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는데 마이애미 같은 팀 가니까 바로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펜날리 회장은 구단 수뇌부로서 전력을 보강하고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6년 동안 한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으로 구단 회장이 트레이드는 없다 라고 공표했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버틀러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는데 마음에 드는 오퍼를 받지 못하자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루머가 왔으면 이거 질질 끌었을걸요. 근데 아예 그냥 뭐 입질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상대가 펜날리 회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버틀러는 라일리 회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선수로서,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구단 수뇌부로서 전부 다 우승했죠. 버틀러 본인을 데려온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버틀러가 본인의 딸의 이름을 라일리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펜날리를 따랐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팽당한 느낌이죠. 자, 그리고 버틀러가 마이애미에서 뛰는 동안 출석률이 낮긴 했지만 팀의 성과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쵸? 2번의 준우승, 1번의 컨퍼런스 결승 진출. 자, 그리고 불운한 부상도 분명히 있었어요.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의 접촉은 정말 불운하고도 불운한 부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결장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버틀러는 이런 다소 낮은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의 성적은 분명히 기대 이상으로 끌어올려 놨었습니다. 그런데 구단 회장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기나 뛰면서 입 털어라, 아니면 그냥 닥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글쎄요, 선수가 받는 그런 타격이 얼마나 클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펜날리 회장을 90년대 초반에 알았어요. 뉴욕 닉스의 감독일 때부터. 정갈한 이미지, 진짜 약간 알파치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슈트핏, 굉장히 멋있는 외모, 카리스마, 그리고 뉴욕 닉스도 우승으로 이끌 뻔했지만 LA 레이커스, 마이애미를 또 우승으로 이끈 그런 지도력 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버틀러 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매정했고 또 보네드 플레이도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이별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A로 떠날 가능성이 100%겠죠. 자, 하지만 저는 펜날리 회장의 말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버틀러를 아직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꽉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